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띄워볼까요? 항상 궁금한 건 이거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시장의 방향과 함께 가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장 주요 키워드 그리고 투자자 동향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키워드를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건지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거의 이제 격주 단위로 이제 이슈 브리핑이라는 주제로 좀 관심사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수급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사 검색량이라든가 키워드 검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뽑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장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기술주 불황에 집중. 이렇게 키워드를 꼽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주 좀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좀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행주의 급락, 그리고 그에 반해서 어떤 나스닥 100 ETF들 같은 경우 5.8% 정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좀 돌려보면, 여기 화면 보면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나스닥 100과 같은 기술주, 그리고 뭐 정보기술 섹터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제 기술주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외에 좀 불황이라는 키워드에서 접근을 해보면 유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금과 은 같은 이제 귀금속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채권 내에서도 굉장히 좀 갈리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어떤 미국 국채라든가 혹은 이제 일본 국채처럼 굉장히 고신용채들은 상승을 보인 반면에 하이힐드채라든가 뭐 전환사채 이런 유형의 ETF들은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관련해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ETF는 이제 이 퀄리티, 재무라든가 이런 것들 우수한 종목들이 편입한 ETF 카테고리에도 49억 5천만 달러 굉장히 좀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 와중에서도 이제 기술주랑 그다음에 불황에 좀 강하게 베팅을 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내에서 보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았던 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챗 GPT 고르셨어요? 네. 키워드는 이제 시장 떠받친 챗 GPT라는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클라우드 이후에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나스닥 100 ETF가 5.8% 정도 올랐어요. 그 중에서 누가 이걸 좀 끌어올렸나 뜯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간 1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 5.83% 정도의 한 1.49% 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끌어올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GPU 관련된 엔비디아 역시도 12%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 연이어서 좀 바로 살펴보면요. 중국에서도 역시나 클라우드랑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ETF들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이게 홍콩 상장 ETF고요. 중국 시장 내에 있는 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역시나 상생테크 비해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 내에 상장돼 있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테크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챗 GPT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주간이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보면 글로벌리 은행업종에 대한 우려는 상당했던 주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은행주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를 지난주에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모습 볼 수가 있었죠. 특히나 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을 묶어놓은 ETF, 티커로 이제 IAT, 티커를 가진 ETF인데 직전주에 17% 하락을 하고 지난주에 또 18%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52주 고점 대비로는 46.8%나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게 그 은행이라는 게 뭐 개별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좀 되어 있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 크레디트 스위스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일본은행 ETF는 지난주에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영국에 상장된 유럽은행 ETF 같은 경우도 한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어떤 이제 시스템의 어떤 안정화라든가 혹은 뭐 저점 매수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은행 산업 ETF로는 이제 주간 단위로 17억 달러 정도 거의 좀 굉장히 전례 없는 수준의 좀 자금 유입이 들어왔어요. 나타났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 ETF 가운데 어떤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거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특별한 경향성이 보였을까요? 지난주에 좀 굉장히 좀 과거에 비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대표 지수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 매수 1위가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네.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QQQM은 이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QQQ랑 무슨 차이가 있냐? 네네. 주당 가격이 좀 더 낮은 ETF예요. 그래서 QQQM에도 좀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TQQQ라든가 QQQ, IVV까지 네. 보시면 나스닥 100, S&P 500에 딱 그 네. 미국 대표 지수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좀 연이어서 네. 그 다음 순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뭐 채권이라든가 뭐 배당 관련된 자금 유입은 좀 계속해서 보입니다. 뭐 TMF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네. 미국 국채 장기물 3배짜리 ETF예요. 네. 레버리지는 항상 조심하십사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SCHD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배당금 10년 이상 늘린 종목들 그리고 좀 기타로는 테슬라 1.5배짜리 역시나 레버리지 사랑은 좀 계속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3배짜리, 1.5배짜리 이런 것들이 꽤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주의하십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어떤 ETF들을 많이 사고 있는가 이 순위를 단순히 보여드린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주간 시장 동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미국 시장 지난주 굉장히 강한 자금 유입을 좀 보였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거의 한 300억 달러 넘는 돈이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올 들어서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 유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형주에 132억 달러, 뭐 S&P 500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외에도 뭐 퀄리티, 네.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티 관련해서도 한 49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르고 내린 것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쪽에 있는 건 어떤 것들이었는지부터 확인하죠. 지난주에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들이 좀 굉장히 강한 모습 맞아요. 보이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ETF들 그리고 보통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이 블록체인 산업 ETF들이 네.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 관련된 ETF들이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그럼 바로 이제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예요. 네. 35% 정도. 이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이 BKCH 같은 경우도 한 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 금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이라든가 은을 채굴하는 은강주 ETF들도 두 자릿수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식형으로 좀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역시나 이제 금강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였어요. 13%, 12%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 이외에도 이 팡플러스 지수를 추종한 ETF인 FNGS 티커를 가진 ETF가 9%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주간이다 보니 반대급부로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한 관심이 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전한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금광주의 흐름도 좋았던 한 주였다. 자,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 바로 볼게요. 하락 키워드 꼽아볼까요? 네, 하락 키워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역은행 그리고 은행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미국 지역은행 ETF, 티커로는 IAT, 티커를 가진 ETF가 1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자금 보시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요.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유가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유라든가 혹은 이 또 원유 따라가는 에너지 산업 ETF 역시도 두 자릿수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의 흐름부터 확인하죠. 네, 한국 시장은 좀 자금 유출이 좀 강하게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7,350억 정도 좀 자금 유출이 보였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이 멀티에셋, 금리물이라든가 이런 ETF에 2,800억 원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 유출 쪽으로 좀 뜯어보면 인버스 쪽에서 5,900억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전체적으로는 자금 유출이 보였지만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좀 순수한 의미의 유출은 어떤 시장의 어떤 하방에 베팅한 움직임은
아니었다라는 아. 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사실은 조금 걱정하면서 봤는데 인버스 쪽에서 유출이 꽤 많았네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로 상승과 하락 분위기 어떤 쪽으로 쏠려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할까요? 우선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이제 국내 지수 추정 ETF보다는 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해외 지수를 추정한 ETF들이 좀 상당수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바로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은선물 ETF가 9% 정도 상승을 보였어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팡플러스 ETF, 그다음에 테크 탑10 이런 이제 해외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국내 지수 중에서는 이 로봇 산업 네. 관련된 ETF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락 역시도 이제 해외 지수 추정들이 좀 많아요. 이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원유, 그다음에 지금 중국 태양광 이런 ETF들이 좀 하락을 보였고요. 좀 국내 지수 추정으로는 이 미디어 관련된 ETF들 역시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쭉 짚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지난주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챗 GTP가 시장을 좀 구할까라는 부분, 클라우드 이후에 좀 성장 동력을 좀 제대로 못 찾고 있다가 네. 성장 동력을 좀 찾아가는 느낌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이런 부분들 어떤 이제 은행주라든가 혹은 이제 금리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은 좀 다시금 주도주로 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기대하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